번화한 거리에서 2대 차량의 앞유리를 부숴버렸다. 하지만 그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소니는 그를 향해 총을 계속 쏘았고, 소니는 불행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겨냥해 추가로 여러 발을 쐈다. 그 다음 소니는 범행 도구를 부하에게 넘겨주고 부상당한 남자를 재빨리 차에 실었다. 돌아왔을 때 소니는 근처에 서 있는 겁에 질린 소년의 눈빛을 발견했다. 분명히 그는 모든 상황을 목격했었다. 소니는 그 소년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결국 소년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결정하고 소년을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했다. 카로제로라는 소년은 겨우 9살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로렌조와 문을 열려고 하던 참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 로렌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방금 전 총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2명의 경찰을 보았어. 현장에는 많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마피아 두목의 정체를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 로렌소는 아들이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칼로제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했어. 하지만 칼로제로는 거짓말을 참을 수 없었고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어. 그 소리는 방안을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고 소년의 다음 선택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야. 경찰서에서 용의자들이 줄을 서 있을 때 칼로제로는 소니와 마주칠 때까지 각 사람을 하나씩 부인했어. 그는 소니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결국 침묵하기로 결정했어. 마피아 두목은 한 번 범죄로부터 벗어났지만 칼로제리의 얼굴은 잊을 수 없었어. 지는 가치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확신이 없게 되었어요. 로렌조는 아들의 혼란스러움을 깨달아요. 아저씨는 소년을 안고 때때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너는 커 갈수록 더 잘 이해할 거야. 칼로제로가 마피아 두목을 지키기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태어난 동네부터 시작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온 미국계 이탈리아인들이야. 우리는 시칠리아가 그림,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마피아를 생산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어. 특히 마피아는 정말 유명하잖아. 이 동네에서는 갱들이 자주 활동하고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은 소니야. 갱단이 거리를 자주 활보하고 있어요. 어쩌면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권력과 폭력을 지지하고 갱단을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동경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기 아이들은 거리의 마피아처럼 행동하는 걸 자주 따라하며 칼로제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소니예요. 소니는 거리에서 소니의 행동을 자주 따라하는 소년이었어. 가끔 소년은 소니를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무도 그보다 스타일리시하지 않다고 말하곤 했지. 칼로제로의 아버지는 버스기사이자 성실한 이민 노동자였어. 그는 칼로제로에게 아래층 바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어. 이유는 자라면서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칼로제로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에 몰래 가곤 했어. 소니의 관심을 끌고 싶었거든. 사실 9살짜리 아이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 마피아 두목인 소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모든 일이 전환점을 맞는 것은 항상 우연히 일어나요. 어느 날 칼로제로가 거리에서 소니를 따라 흉내내고 있을 때 그는 주차 공간 때문에 2 차량 사이의 충돌을 목격해요. 소니의 사람에게 공격이 가해져서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로 총을 꺼내고 그 이후의 장면이 비디오에 나오죠. 소니는 칼로제로가 모든 과정을 목격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살려줬어요. 칼로제로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는 침묵을 지키며 소니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로 인해 마피아 보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소니는 칼로제로를 자신의 은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칼로제로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그는 친근하게 바라보고 칼로제로가 지나갈 때 인사를 해요. 어느 날 소니의 부하들이 로렌조를 만나 칼로제로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러 갔어요. 소니는 칼로제로의 아버지에게 배달 일을 맡기려고 했어. 주급은 $150로 버스 운전사의 한 달 월급과 같아. 그런데 로렌조는 마피아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어. 오늘 소니 사람들이 칼로제로에게 전화했어. 칼로제로는 바에 갔고
이 반은 사실 소니의 본부야. 칼로제로는 이렇게 가까이서 자신의 우상을 만난 건 처음이야. 작은 칼로제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 마피아 두목 소니는 가격을 올리지도 않고 오히려 칼로제를 곁에 앉히며 부드럽게 초대했어. 칼로제는 미키의 팬이었고 자신의 우상이 지는 것에 매우 슬퍼하고 있었어. 소니는 그 소년에게 몇 마디 위로만 해줬어. 미키는 연간 수십만 달러를 벌 수 있는데 그 소년의 아버지는 1년에 얼마를 벌까? 아버지가 미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나는 생각해. 그는 한 푼도 빌려주지 않을 거야. 미키는 완전히 너에게 관심이 없는데 왜 너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야? 칼로제로는 갑자기 미키에 대한 감정을 잃었어. 그 후 소녀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을 물어봤어. 당신이 정말로 주차 공간을 두고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건가요? 소니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아버지가 얘기하듯이 잘하면 이해할 거라고만 말했어. 그때부터 칼로제로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바에 몰래 들어가서 여기 사람들에게 차를 제공하며 팁을 벌곤 했어. 그날 밤 소니는 자기 사람들과 도박을 하고 있었어. 그는 운이 안 좋고 연속으로 많은 걸 잃었어. 그때 칼로제로가 우연히 술을 가져오게 돼서 소니가 칼로제로에게 대신 베팅을 해달라고 부탁해. 예상치 않게 칼로제로가 매우 운이 좋아서 첫 라운드에서 큰 승리를 거둬. 소니는 구세주를 찾은 것 같아. 그 후에 칼로제로가 11번 연속으로 플레이하게 했어.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건 칼로제로가 11번 연속으로 이겨서 소니에게 많은 돈을 벌어줬다는 거야. 소니는 자신이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어. 그는 칼로제로, 켈러지로에게 단순히 씨라는 이름을 붙일 뿐만 아니라 소니는 칼로제로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했다. 칼로제로는 단순히 씨라는 이름을 받기 시작했다. 칼로제로는 두 가지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 소니한테는 길거리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을 받았지. 그래서 얘는 다른 애들보다 2배로 똑똑했어. 그 후로 주변 사람들의 칼로제로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칼로로는 노인 사장의 과일을 훔치는 걸 좋아했어요. 노인 사장은 그 소년이 보이면 큰 소리로 욕을 했어요. 하지만 현재 그는 주도적으로 인사하고 소년에게 신선한 과일 한 봉지를 건넸어요. 그는 칼로제로가 소니 앞에서 자신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소니가 칼로제로를 매우 아끼는 것을 알거든요. 소니가 칼로제로에게 친절한 모습이 로렌조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어느 날 밤 로렌조는 칼로제로가 600달러의 팁을 모았다는 걸 발견했어. 그는 그 돈을 들고 와서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봤어. 아들이 바에서 팁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분노하며 칼로제로를 데리고 소니를 찾으러 가서 그 돈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그는 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소니는 이것이 칼로제로의 개인 팁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의 아빠는 원하지 않아요. 아들은 여기 활동에 참여하고 아빠는 소니에게 아들을 멀리하라고 심각하게 경고해요. 소니가 아버지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어. 우선 당신을 남자로 존중하지만 나와 이렇게 대화하지 않는 게 좋겠어. 나는 칼로제로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쳤어. 대학에 들어가려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버지는 그가 하는 말보다 아들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곳에는 명품 옷과 고급 자동차, 그리고 돈만 있어요. 여기 와서 그는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 선수의 카드도 다 버렸어요. 미키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 소니는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이 아이가 참 쉽게 가르쳐질 것 같네. 아들의 저축이 아버지의 저축을 초과해서 아버지는 정말 부끄러웠어. 소니는 내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는 하지 않았어.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한번 강조했어. 내 아들을 물속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소니는 근거 없이 비난받아서 속상했어. 너는 내가 그 애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걸 못 느끼니? 두 사람은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다. 칼로제 아버지가 나에게 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한다고 했어. 하지만 모두가 내가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내 가족을 농담으로 삼지 마세요. 칼로제로는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소니가 정말 참을성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참아냈어요. 아버지는 부하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어요. 그가 화가 나서 칼로제로를 집으로 끌고 갔어요. 칼로제르가 돈이 돌려받았다는 걸 알게 되자 바로 돌아서서 돈을 찾으러 가고 싶어 했어. 아버지는 그 돈이 깨끗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칼로제르는 그 돈이 자신이 힘들게 벌어온 돈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움을 했어. 아버지는 칼로제로가 부잣집에 붙어 아버지라는 적과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어. 그는 화가 나서 칼로제로에게 한 대 때렸어. 이것은 칼로제로가 소니가 맞았다고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바보들이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변명하고 있어. 총을 쏘는 건 쉽지. 그 양반은 여기 와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보라고 해. 그때 가면 너도 누가 진짜 강인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힘든 일 하는 사람만이 강해. 이 아저씨가 진짜 강인하다고. 이날 카로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소니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마치 버스에 탄 승객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한다고 설명했어. 죄송해요 아버지, 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가 자라면 아버지가 사과한 후 그가 카로제로를 집으로 데려간 이유를 이해할 거예요. 그날 밤 이후로 로렌조와 소니는 더 이상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카로제로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언제나 기회가 생기면 바에 몰래 들어가서 소니의 수업을 들었어. 앞에 8년이 지나고 1968년이 되었다. 이제 카로제는 성장했다. 소니의 힘도 많이 커졌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좋은 친구예요. 이때 로렌조는 칼로제로가 소니를 따라서 길을 잃지 않도록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칼로제는 아버지의 열심히 일하는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가 바라는 건 소니 같은 삶이라서, 그래서 몇몇 갱들과 클럽을 만들었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소니처럼 되고 싶어서야. 갱들과 오랫동안 살다 보니 칼로제로의 머리가 예전처럼 빠르게 돌아가지 않아. 한 친구가 너에게 $20를 빚지고 있는데도 갚지 않으려 해. 칼로제로는 그 친구를 쫓아가서 한 대 때리고 싶어 해. 다행히 소니가 제때 막아줬어. 칼로제로는 이제 그는 여기서 멀리 떠나서 삶을 즐길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여기에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선에 있을 때만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할 수 있어요.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일찍 치료받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죽기만 기다려야 해요. 내 부하들이 여기 내 옆에 있는 저를 보게 되면 그들은 안전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더 좋아할 이유가 생길 거예요. 저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고 저를 두려워할 이유가 더 생기거든요. 이 말을 듣고 칼로제로는 다른 질문을 했어. 사랑받는 게 낫냐? 두려워하는 게 낫냐? 소니는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게 제일 좋다고 설명했는데 그건 정말 어렵다고 했어.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보다 더 두려워하게 하는 게 낫다. 돈으로 사는 우정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 두려움은 그들이 나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저는 부하들에게 잘 대하지만 지나치게 잘하진 않아요. 너무 많이 주면 그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죠. 저는 그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만 딱 필요한 만큼 줘요. 이것은 소니의 삶의 철학이고 그는 칼로제로가 이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두 사람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둠의 군단이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갔다. 커다란 포효를 일으키며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소니 바에 들어갔어요. 매니저는 남자들이 특이하게 옷을 입어서 그들을 대접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니는 그들이 예의 바르게 말하고 나쁜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하에게 그들을 정중히 대하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몇 분 안에 그들은 바에서 미친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소니가 나와서 그들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가고 싶을 때 알려줄게. 꺼져. 이때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휘말렸는지 아직 모른다. 소니가 나와서 술집의 문을 닫았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그 다음은 개 때리기 시간이에요. 소니의 부하들이 몽둥이를 들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 후 방 안에서 난투극이 시작됐어요. 그 무리의 글자들은 크고 강해 보이지만 시체 더미에서 나온 마피아와 마주치면 그들은 사실 반격할 기회조차 없어. 순식간에 그들은 바에서 마치 시체처럼 끌려나갔어.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조차 산산조각 났어. 어느 날 한 깡패가 총기 한 무더기를 손에 넣고 다른 깡패들에게 팔고 있었어. 칼로제로는 그 장면을 보고 흥미를 느끼고 총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그때 소니가 우연히 지나갔어. 소니가 다가가서 총 판매자에게 무거운 교훈을 줬어. 같은 시간에 그 깡패에게 여기선 총을 쓰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 그 후 소니가 칼로제로에게 그 깡패들로부터 멀리하라고 경고했어. 그것들은 너한테만 문제를 일으킬 거야. 그들은 쓰레기 같은 놈들이야.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옛길을 따라가지 마. 이건 내 인생이지 너의 인생이 아니야. 나는 선택지가 없어. 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칼로제로는 소니가 말하는 걸 이해한 것 같아. 오늘 아빠가 칼로제를 버스에 태우고 어렸을 때처럼 그의 뒤에 앉으라고 했어. 카라지로가 뒤를 돌아보니 아주 단정한 소녀가 보였어. 그 소녀도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에 빠져 버스에서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어. 차에서 내리고도 서로를 계속 쳐다봤어요. 그 당시 인종차별이 여전히 심각했고 흑인과 백인의 관계도 매우 긴장했어요. 두 사람이 학교에서 친구랑 같이 있다 보니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떠난 후에야 칼로제로는 용기를 내서 그 여자애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 그 여자애의 이름은 제인이고 최근에 이 학교로 전학 왔어. 두 사람은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 칼로제로가 제인을 흑인 지역으로 데려왔어요. 흑인 남자들이 위협적으로 보이자 칼로제로는 급하게 이곳을 떠났어요. 어느 날 길에서 흑인 무리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애들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아무 말 없이 앞으로 나가서 한 사람을 쓰러뜨렸어. 그 다음에는 지나가는 흑인들을 계속해서 때렸어. 다행히도 칼로제로가 제때에 나서서 막았어. 그렇지 않았으면 현장에서 누군가 죽었을 거야. 흑인이 그냥 지나갔는데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다니 흑인 여자애한테 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칼로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소니한테 조언을 구하러 갔어. 소니는 칼로제로에게 그 깡패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들의 미래는 죽거나 감옥에 가는 것 두 가지뿐이야. 너는 마음속의 생각을 존중해야 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용감하게 행동하면 돼. 한 남자 인생에서 좋은 여성은 세 사람이 있어. 연인이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이의 엄마. 심지어 동일한 사람 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소녀는 세 명의 여자의 조합일지도 몰라요. 결국 소니는 칼로제로에게 차 문을 테스트하는 작은 팁을 알려줬어요. 만남 장소에서 멀리 주차하세요. 차에서 내리면 양쪽 문을 잠궈요. 그런 다음 차에서 내리고 걸어서 약속 장소로 가서 그 여자분을 주차장으로 데려가요. 그녀를 위해 열쇠로 문을 열어주고 그 소녀가 차에 타게 한 다음 문을 닫아. 그 다음엔 차 뒤쪽으로 돌아서 사이드 미러에 주목해. 그 소녀가 손을 내밀어 너를 위해 문을 열지 않으면 그녀를 쫓아내. 그건 그녀가 이기적이라는 증거야. 너가 보는 건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칼로제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친구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아빠에게 물어봤어. 아빠는 백인 친구가 흑인 여자와 사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비록 아빠가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지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같은 피부색의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보통 아름다움에 눈이 멀면 하체가 뇌에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게 돼. 너는 무엇을 하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그에게 차를 빌려주기 위해 칼로제로를 소니의 얼굴로 만들어야 해. 칼로제로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제인이 자동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었어. 갑자기 제인이 화가 나서 다가와서 그들이 맞지 않다고 말했어. 그날 공격당한 흑인 남자들 중에 제인의 형이 있었던 거야. 그는 얼굴에 난 상처가 칼로제로 인해 생겼다고 주장했어. 이 때문에 칼로제로는 매우 화가 났지? 내가 없었다면 너는 이미 시체가 됐을 거야. 중요한 순간에 침묵을 지키다니 칼로제로는 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흑인에게 제일 불쾌한 말들을 쏟아냈어. 제인은 정말 실망해서 차를 타고 떠났다. 칼로제로도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다. 소니가 차를 반납할 때 결과가 어땠냐고 물어보자 칼로제로는 기분이 몹시 나빠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소니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칼로제로에게 왜 소니의 차를 운전했냐고 물어보셨다. 아버지는 방에서 그 모습을 봤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너가 소니와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고 언젠가는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를 두려워했어.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떻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지 이야기하며 모든 걸 너를 위해서 한 거라고 했어. 칼로제로는 지루해하면서 아버지와의 격렬한 다툼을 듣고 있어요. 칼로제로는 화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소리쳐요. 우린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버스 운전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일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칼로제로가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소니가 그의 칼날을 잡고 벽에 밀어붙이며 도대체 어디서 차를 몰고 갔는지 흑인 소녀 제인에 관한 이야기도 거짓인지 물어봤어. 결국 그들이 자동차 엔진에서 폭탄을 발견했지만 다행히도 폭발하지는 않았어. 소니는 칼로제로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고 의심했어요. 연속적으로 몇 대 맞고 나서 칼로제로는 걱정하기 시작했죠. 나는 신에게 맹세해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요. 소니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걸 보고 그를 풀어줬어요.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칼로제로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 가는 길에 그는 클럽에서 범죄 조직을 만났어. 알고 보니 맞은 흑인이 복수로 그들의 클럽 문에 썩은 계란을 던졌다. 칼로제로는 화낼 곳이 없어 차에 올랐어. 차에 탄 뒤에야 그들이 대량의 화염병을 준비했음을 알았고 흑인 지역으로 가서 그들에게 축제를 보여줄 계획이었어. 하지만 죽을 두려움이 없는 한 사람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복수하러 가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천국에 간 것도 모를 거야. 칼로제로는 연루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비겁하고 쓸모없다고 불릴까봐 차에서 나가기가 부끄러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소니가 차를 몰고 쫓아왔어. 먼저 그는 칼로제로를 차에서 끄집어내고 그들을 한바탕 혼내줬어. 칼로제로가 소니에게 물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도 여전히 저를 믿지 않는다니요. 소니는 제가 너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믿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가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칼로제로는 이게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느꼈어. 그들이 바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 칼로제로에게 방금 한 흑인 소녀가 너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 칼로제로는 그게 분명 제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급히 그녀를 쫓아갔어. 사실 그날 제인 오빠가 말한 건 칼로제로에게 화풀이하고 싶다는 거였어. 오해가 해결되고 두 사람은 자정의 거리에서 키스를 하며 사랑에 빠졌어. 제인이 오빠를 대신해 다시 사과할 때 칼로제로는 자기 폭력적인 친구들이 떠올랐어. 아마도 지금 제인의 형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몰라. 칼로제로는 재빠르게 제인의 차 키를 가져와서 문을 열고 제인을 차에 태운 다음 차 뒤쪽으로 돌아가서 살폈어. 제인이 그를 위해 잠금을 해제하자 칼로제로는 매우 흥분했어. 그들은 흑인 동네로 차를 몰고 갔어. 거리는 자동차와 소방차로 가득해요. 알고 보니 복수를 하러 온 사람들이 반격당했어요. 흑인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고
그 깡패들은 불에 타서 엄마도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칼로제의 시체를 보면서 그는 그들을 안타까워해야 할지 자신이 운이 좋은 건지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 소니가 너를 차에서 끌어내지 않았다면 지금 너도 그들처럼 땅에 누워 있었을 거야. 칼로제로는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 소니에게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말하고 싶어 달려갔어. 밤이 되면 반은 아주 활기차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해. 칼로제로가 소니에게 다가오며 따뜻하게 인사하는 걸 봤어. 그때 군중 속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이 나타났고, 씨야 여기 와. 아니 소니가 칼로제로를 보고 있는데 머리에 총을 맞았어. 총격범은 8년 전 거리에서 소니에게 맞아 죽은 남자의 아들이야. 장례식에서는 조화가 넘쳐날 정도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어. 하지만 소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칼로제로는 소니 앞에 가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인이 자동차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 살 거예요. 둘째로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아쉽게도 그걸 말씀드릴 기회를 못 가졌어요. 이때 다른 한 남자가 장례식에 와요. 그 기지를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남자가 칼로제로를 알아봤지만 칼로제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 남자가 이마에 흉터를 가리켜. 알고 보니 그 남자가 8년 전 차에서 맞은 남자였어. 그동안 그는 소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어. 그는 소니의 지역도 맡게 될 거야. 그 남자는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기면 좋겠다고 희망해요. 칼로제로가 바에 와서 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칼로제로는 아마 어디든 오래 갈 것 같다고 말했어요. 칼로제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의문을 다시 물었다. 그때 단순히 주차 자리 때문에였던 걸까? 아니, 그 남자가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칼로제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소니에게 아들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 나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너무 일찍 자랐다고 화가 나. 칼로제로는 소니에게 아무도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항상 이야기했다고 말했어. 이번에는 그가 틀렸어. 그런 다음 소니가 자주 사용하는 작별 인사를 했어. A 브랑스 테일든 오스카 수상자 로버트 드 니로가 감독한 영화야. 그의 첫 번째 영화는 1993년 제5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골든 레이너 상 최종 후보에 올랐어. 칼로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가 있어요. 하나는 항상 열심히 일하는 그의 친아버지예요. 두 번째는 카리스마 넘치는 마피아 대부인 양아버지예요.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생존 원칙을 가지고 있어.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부정적인 관계가 있어. 칼로제로는 소니를 존경해서 그를 배신하지 않았어. 두 사람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또는 친구처럼 보였어요. 소니가 칼로제로에게 세상의 일들을 전해줄 때 칼로제는 점점 범죄 세계의 삶에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칼로제의 성실하고 올바른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그에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쳤어요. 골목길의 불량배들과 어두운 세계, 소니와는 멀리해.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어. 칼로제로는 점점 성숙해지고 이성과 함께 두 가지 교육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혼란스러운 것들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할 때 어떤 것들은 서서히 사라지기도 해. 팬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스타들을 보면서 칼로제로는 선수들의 사진과 유니폼을 멀리 던졌어. 한 범죄 조직이 거리에서 흑인들을 도발하다 비참하게 죽었어. 소니가 내게 폭력을 피하라고 조언한 덕분에 칼로제 하나 구했지. 소니는 시끄러운 바에서 죽었어. 그게 그의 마지막 은신처였지. 폭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결국 폭력이 그를 처리했어. 칼로제로가 잃어버린 것이 많아지면서 그는 어두운 지하 세계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남자의 호의를 거절했어.
아버지 소니와 칼로제로의 화해는 소니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실제로 성장하고 자신에게 맞는 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두 아버지가 위로를 받게 된다. 이때 두 아버지는 한 명은 나이가 많고 한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된다.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